안녕하세요. 몽땅 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오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행령 입법 예고안이 떴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활성화 방안에 뜨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떠한 게 시행령 입법 예고안으로 통과가 될 거고, 어떠한 정책을 활성화 방안으로 만들어 놨고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쭉 읽어봐 드릴 테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023년 10월 1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법령 입법 예고가 떴습니다. 공공택지 전매 제한을 택지를 완화할 거고요. 청약, 무주택 기준을 확대하는 8개 법령, 훈령, 입법 행정 예고가 떴고요. 법령 개정 이전에도 공공택지 전매 확인서 접수 등으로 사전 절차도 즉시 추진하겠다는 게 떴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후속 조치로 위축되어 있는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주요 8개 법령 훈련을 10월 17일 내일부터 10월 18일 사이에 입법 행정 예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위 법령을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 제한, 정비사업 신탁 방식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가로주택 정비사업 면적 요건 등이 완화되면 민간에 정책된 주택 건설 재개와 사업 속도의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의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시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고 청약시 무주택 간주 기준의 확대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입니다.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비아파트 사업 요건도 개선된다. 또한 공공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여 수도권 신도시의 3만 호를 위한 토지 이용 효율화 방안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 참여 사업의 사업비 조성 기준도 구체화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택지 전매는요, 개정 즉시 완화 기준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입법 예고부터 전매 확인서, 사전 접수도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양도양수가 희망업체에서 LH 지역 본부로도 가능하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토지 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의 공급 병목 현상을 해소하겠다며 제도 개선 전에도 가능한 사전 절차의 즉시 시행해 대기 물량을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안내는요, 누리집의 정보마당의 행정 예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거나 개정안에 대한 게 있으면 의견을 나누어 제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8가지 안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고사항 중에 첫 번째가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동주택 용지 전매 제한의 한시 완화입니다. 한시적으로.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요, 18일부터 11월 2일까지 15일간 시행령 개정안에 입법 예고를 실시를 할 것 같고요. 공동주택 용지는요, 토지 소유권 이전을 마친 후 전매가 가능하나 최근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 용지가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은요, 공동주택 용지도 단독주택 용지처럼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 최초 공급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되 시행일로부터 1년간만 1회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이야기고요. 단독주택 용지는요, 계약 후 2년 또는 잔금 납부일 이후에 공급값 이하로 전매가 허용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이제 공동주택 용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벌떼 입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계열 회사 간의 전매는 지속적으로 제한을 하겠다는 게 현재 그 공공주택 택지개발 촉진법과 입법 예고 사항이었습니다. 두 번째가요. 도시정비법의 시행령이 입법 예고가 되려고 하는데 신탁사와 사업 시행사 지정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했고요. 똑같이 10월 18일부터 11월 2일, 15일간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현재는요.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수준의 동의가 토지 소주의 4분의 3 이상 요건 외에도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신탁이 필요했는데 나머지 토지 소유자는 이후에 착공 전까지 사업 시행자에게 신탁이 됐었는데요. 개정안은요.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4분의 3 이상 주민의 동의만 있어도 되도록 완화하는 것이고요. 매수하시는 면적의 3분의 1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사업 추진의 토지 신탁에 따른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의 속도도 제고될 전망이고요. 세 번째는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법 시행령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면적을 완화했다는 겁니다. 현재는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중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기본 10,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됐는데 이제는 최대 2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적 제한으로 인해서 사업 대상지가 한정되어 있고 효율적인 건물 배치도가 곤란해 사업성에 한계가 있었던 걸 해소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개정안 중에 지자체나 LH가 참여해서 공공성이 확보되고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내에 시행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중은요. 최대 4만 미만까지도 실행할 수 있도록 면적 요건이 완화되었다는 게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에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면적이 완화되다 보니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하나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질까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번째는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이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입법 예고는 똑같이 18일부터 11월 2일 15일간 진행이 될 건데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주택은요.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장 기준을요. 세대당 0.7대에서 0.6으로 완화되어 있으나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을 역세권이며 상업, 준주거 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할당할 경우 주차장 기준을 0.4대로 해가지고 30% 추가 완화한다는 내용이고요. 이를 통해 우수한 지역의 사회 초년생들이 1인 가구들인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졌죠? 주택 공급 규칙 청약 시 무주택 기준 완화입니다. 지금 일부 개정안의 입법 예고는요. 23년 10월 17일부터 똑같습니다. 11월 3일까지 17일까지인 겁니다. 현재는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공시가격 서울은 1억 3천, 지방은 8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민영주택일 경우는요. 일반 공급을 신청한 경우는 무주택으로 간주하거든요. 청약법에서 소형 저가주택이라고 저희들이 용어를 설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민영주택 일반 공급에만 적용됨에 따라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및 공공주택 청약 시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였고 금액 기준 또한 2015년도로 변경이 없어 사회 초년생들이 이용하기에 한계가 많았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공급 가격이라든가 공시가격, 분양가격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를요.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무주택 간주 소형 저가주택 금액이요. 공시가격을 수도권은 1억 6천, 지방은 1억으로 각각 상향하고 적용되는 청약 유형도 민영주택에서
민영주택의 특별 공급이었던 걸 공공주택, 일반 공급 및 특별 공급까지 확대하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개정안에서 일부 입법 예고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이 비아파트, 빌라라든가 도시형 원룸, 오피스텔 등 같이 비아파트 등을 소유하더라도 청약상 불이익이 해소되어 주거 약자의 주거 상향에 기여하고 비아파트의 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규칙도 들어갔는데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현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임차인을 모집했고 준공후 입주 개시일까지 임대되지 않을 경우는 임차인 자격이 완화하여 유주택자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무주택자가 입주 수요가 부족한 경우 준공 후에 입주 개시일까지 임차인 자격을 완화할 수 없어 임차인 모집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걸요. 개정안은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차인 자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기를 임차인 모집 공고 후 6개월 이후로 앞당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집과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의 공급을 활성화되게 될 전망이라고 보여지고요.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도요, 공동주택 용지를 평균 용적률 기준을 완화를 해서 이것도 입법 예고안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여 공공주택지를 조성하는 경우 지구 전체 공동주택 용지를 평균 용적률을 220%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건물이 필지 단위 또한 굉장히 획일적인 제한의 관행이 함께 진행이 됐어서 최근 도시의 트렌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평균 용적률을요 250%까지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입법 예고안에서 지금 행정 예고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시행 지침서에서 공사비 증액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물가 변동과 사업비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되도록 지침서 개정안이 2023년도 3월에 개정한 바가 있었는데 이것도 특별하게 지금 협의사항이라든가 사례가 불리하게 적용되어 있어서 협약 체결일로부터 준공일까지로 기준을 명확하게 잡았고요. 이를 통해서 물가 변동 발생 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성이 가능하다고 해서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에도요,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킬 전망으로 보여진다고 보십니다. 저희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거는요, 청약시 무주택 간주 주택으로 인한 기준을 조금 확대하고 완화했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및 공공주택 청약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금액 기준을 조금 완화를 했는데 정확한 금액이 2억 7천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뀔지, 그 다음에 소형 저가주택은요, 지금 현재 지방 같은 경우는 1억 원이었고요. 기타 수도권은 1억 6천 이렇게 하고 공공만 아니라 민영과 특별공급, 공공주택 일반 공급 및 특별공급이 확대된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모집 공고안이 정확하게 뜨고 이게 입법 통과가 돼서 발표안이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오늘 발표된 그 주택 활성화 방안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8가지 법령 훈련, 입법 행정 예고가 떴다고 해서 오늘 안내를 해드렸고요. 예고가 떠서 바로 실행이 되거나 즉시 추진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또 자세한 이야기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